글로벌이 21%가 올라서 다시 지난 6월달 대왕고래 때죠. 대왕고래 이슈 때 터졌던, 자 그때 고점권에 접근하는 시세까지 다시 접근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같은 쪽에도 보게 되면, 자 이게 보면은 오늘 이슈, 오전 이슈 대왕고래에서 GS글로벌, 화성밸브, 동양철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슈라는 측면에서부터 오늘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뭐가 새로 터졌냐 그러면 뭐 그건 아니에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사실 터졌다 그러면 얘도 지금 갔어야 되는데, 가장 밀접한 종목이죠. 가스공사. 가스공사도 이게 지금 갔어야 되는 건데 뭐 딱히 그렇죠. 딱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슈에서 지금 증권사 이제 주가가 오른 측면만 가져가는 이슈에서는 지금 대왕거래라고 묶어놓긴 묶어놨는데요. 어떻게 일면 보게 되면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게 따져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고 이게 참 뜬금없다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풍제지의 상승 같은 경우, 급등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죠. 영풍과 영풍 정밀이 올라서 덩달아 올라가는 게 뜬금없는데 꼭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뜬금없으면 뜬금없는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영풍 제지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아주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 생각해 보죠. 이 연상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 데서 일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스타트부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스타트부터 강했죠. 오전에 우리가 처음 체크할 때부터 자원개발주들이 스타트부터 계속 강한 채로 있었잖아요. 여기에 GS글로벌, 그렇죠. 아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자원 관련주. 자, 해리스가 트럼프의 TV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위 나가서 이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모든 게 다시 또 해리스로 기울면서 해리스 트레이딩이 전개된 거. 요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제 미증시가 장 초반에 1%대의 급락을 보이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후에도 지금 중요한 몫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해리스 쪽 수혜주 보자 이거죠. 먼저 IT 나오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나오죠. IT하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엔비디아의 변동성 때문에 좀 쳐져요.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인데, 헬스케어는 뭐 기존 전체로 친다면 바이오 기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테마로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같은 게 되는 셈이 되는데, 이 마리화나 관련주의 경우에는 이 TV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해먹었어요. 이렇게 TV 토론이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상한가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해먹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본다 그러면 IT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해먹은 쪽이고요. 그럼 안 해먹은 쪽이 어디냐? 안 해먹은 쪽은 신재생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여기는 지금 계속 올라 들어오죠. 상대적으로 덜 해먹은 신재생 에너지 올라 들어온다 이겁니다.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원자력, 가스, 뭐 이런 거는 석유, 가스 이런 건 이제 구에너지 쪽에 뭐 관련이 되는 쪽이긴 합니다만, 이 둘은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구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 쳐버리고 내려가 버리고 이런 쪽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친다 그러면 석유, 가스 같은 이제 구에너지원 이쪽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화랑을 띠고 된다면 구에너지 같은 경우는 마탱이가 가야 정상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지는 않죠. 둘 다 서로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합니다. 똑같이 어차피 둘 다 에너지거든요. 둘 다 에너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쭉 올라감과 동시에 에너지주 전반으로 들어가게 돼요. 앞에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상이라고 그랬죠. 타고 가는 겁니다. 테마 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하고 관련된 게 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관련이 없는 이런 줄기까지 이렇게 쭉 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테마가 가자라는 재료를 이슈를 해가지고 올라갔어. 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가자라고 하는 이 테마에 걸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A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연상매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 개발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치고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 역시 저가죠. 같이 불거졌다. 그러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가 지금 노리고 있어서 지금 어제 오늘 세력이 작정하고 들어오는 형태의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쪽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게 CS밴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자력도 있죠. 이렇게 원자력.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원자력 가지고 오른 건 아니에요. 원자력 가지고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결국에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상승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던 뉴스가 안 나오네. 원전 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사업 현황을 이렇게 찾아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도 있습니다. 저렇게. 자, 국내 유일의 상업용 해상 풍력 실적 보유 기업이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쪽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쪽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거 지금 풍력으로 지금 새로 이슈를 어제부터 내놓은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형 초대역 풍력 발전기 개발 나선다. 공격과 함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국책과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풍력 가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풍력이에요. 근데 앞쪽으로는 보다시피 이게 결국에 다 이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관련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형태는 아닐까요? 우리가 뭐 석유가 나가지고 이게 과거처럼 뭐 엑소모빌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자원 개발주 같은 경우가 다시 이 흐름이 엮인 거죠. 이제 엮여서 올라 들어가는 그림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는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자원 개발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는데 유일하게 이제 GS 글로벌만 이렇게 나만 종목이다 그러고 이러고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 글로벌에서 그러면 특별하게 얘가 뭐 앞서 나가는 게 있냐 그러면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어제도 나갔던 우리 분석 나왔던 미래 반도체 뭐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런 그림이 되게 딱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 뭐가 올라오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순전히 엔비디아가 급등하니까 이 반도체 유통기업을 AI라고 뜬금없이 가지고 어제 특징에서도 봤잖아요. 엔비디아 급등에 따른 AI 기대감. AI 하면 우리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폴라리스도 있고 셀바스도 있고 이름 사이에 AI 갖다 딱 갖다 박아놓은 세력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력 유입이 결정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 GS 글로벌 같은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연상매매 쪽에 기반을 둔 세력 유입형 시세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 주가의 본질적인 상승이나 추가 여력을 둘 만한 그런 재료 가치가 지금 뒷받침된 게 없어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섹터가 그 앞에
앞에도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혼자 이러고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거 답 안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자원개발 같은 경우도 지 혼자 이래가지고는 이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다못해 지금 오늘 배터리 중국산 규제에 나온 것 같은 경우도 그게 나왔어도 2차전지 배터리가 다 오르냐 그러면 오른 거 아니거든요. 일부 종목 그린 리소스랑 여기 일부 종목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메이저들이 뒤를 받쳐주지는 못하니까요. 이게 이제 자원 개발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이 GS건설 이 글로벌이 혼자 올라가는 쪽에서는 이건 그냥 개별 수급 들어와가지고 난리친 시세다라고 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테마 자체로 올라가는 형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이런 애들 와야죠. 자원개발. 이런 애들이 같이 치고 올라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 GS 글로벌 얘도 전고점 뚫고 저기로 훅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개별 수급이에요. 딱히 얘가 지금 혼자 치고 올라갈 만한 재료 자체도 지금 전혀 보이질 않고요. 안 나와. 지금 뉴스에. 흔적도 없어요. 그럼 뭐 제가 예전에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대왕고래 지금 이런 얘기 지금 다시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딱히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 갖다가 껴가지고 화성밸브 밸브주 화성밸브하고 동행철과 강관주고요. 전혀 그게 없죠. 이제 강관 같은 경우도 이제 밸브 강관 같은 거 이제 고려 아연이 올라 들어가면서 이제 금속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지금 이런 형태로 올라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양풍정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같이 돌아온 거예요. 조선주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화성밸브나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대왕고 화성밸브가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대왕고래로 짚어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조선주 올라와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오늘 한국조선이 지금 7%가 오르고요. 현대중공업이 5.6%가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 반등 때문에 올라온 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저기 다 엮인다면 여기도 그걸로 영풍정밀 때문에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조선주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엮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성밸브나 이거 올라오 들어간 거 GS 건설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GS 글로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앞에 어제 미래 이 반도체 같은 종목에서 본 것처럼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가 내일 위쪽에서 이렇게 신고가 등장하는 이란에서 이렇게 먹튀로 떨어질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먹튀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에서 먹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고가 못 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반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은 오늘은 이제 오늘만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오늘 어떻게 해먹자 그러고 지금 숟가락 얹어보자 그러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항상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꺾이거든요.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주가 꺾여버리면 해먹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계를 알고 접근하셔야 되겠다.